안녕하세요, 온마음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왜 나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똑같은 상황에 서 있다. 달라지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 예전의 나로 돌아와 있다. 다짐은 분명히 했는데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 그 답답한 느낌, 그리고 결국 또 같은 자리에 서서 자신을 탓하게 되는 순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왜 우리가 같은 패턴에 갇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의 대부분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에 저장된 패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효율을 좋아합니다. 한번 학습한 행동은 자동화시켜서 매번 새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동화된 반응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양치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자동화가 좋은 습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는 것,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회피부터 하는 것, 중요한 일 앞에서 미루기를 반복하는 것, 이런 행동들도 뇌의 입장에서는 이미 학습된 자동 반응입니다. 그래서 의지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길이 있는데 새 길을 내려면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패턴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대처 방식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면 방에 들어가 숨어 있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갈등 앞에서 본능적으로 회피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뇌가 여전히 그 오래된 방법을 꺼내 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방아쇠입니다. 특정한 감정이 특정한 행동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외로우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불안하면 무언가를 먹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요. 이때 우리는 그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버튼을 누르고 행동은 그 뒤를 따라간 것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아무리 나쁜 패턴이라도 익숙하면 편합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안전하다고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해로운 관계를 반복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꾸면 더 나아질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무의식은 차라리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반복되는 실수의 뿌리에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오래전에 형성된 감정과 기억,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자동 반응이 있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친구는 연애를 할 때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작은 반응 하나에 불안해하고 괜히 확인하고 결국 상대가 지쳐서 떠나가는 결말이 반복되었어요. 매번 이별 후에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새로운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 또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관심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따뜻하다가 어떤 날은 차가웠던 기억.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늘 부족했고 가까운 사람이 조금만 멀어지는 느낌이 들면 어린 시절의 불안이 자동으로 작동했던 거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새겨진 감정이 매번 같은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는 이 패턴을 인식한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대신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지금 이 불안은 현재의 일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 건드려진 건가? 이 질문 하나가 자동으로 달려가던 반응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예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가 주어질 때마다 마감 직전까지 미루는 습관이 있던 분이에요. 매번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자책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미루는 순간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오히려 시작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거예요. 그분은 이것을 알게 된 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는 연습을 했고 미루는 패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될 때 자책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관찰이에요. 또 이런 애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는 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자동 반응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행동 직전의 감정을 포착해보세요. 반복되는 행동에는 반드시 그것을 촉발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미루기 전에 느끼는 두려움, 복식 전에 느끼는 공허함, 회피 전에 느끼는 불안.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 행동의 원인이 보이고 원인이 보이면 다른 대응을 선택할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자책 대신 이해를 선택하세요. 또 이러는 내가 한심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이유로 이 패턴이 생겼구나 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책은 패턴을 강화시킵니다. 자책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또다시 익숙한 행동으로 도피하게 되니까요. 반면 이해는 패턴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아주 작은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패턴을 한 번에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할 때 핸드폰을 확인하는 대신 심호흡을 3번 하는 것, 미루고 싶을 때 딱 5분만 시작해보는 것, 회피하고 싶을 때 한 문장이라도 말로 꺼내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그 길도 점점 익숙해져요.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마음의 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아주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복하고 있는 패턴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패턴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오래된 고리에서 한 발짝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이 있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성장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또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어제의 나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